안녕하십니까.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. 양영일 사장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청주에 계시는 시청자분이 북한에 카센터가 있는가? 자동차 정비소가. 이걸 물어와서 없다 그랬거든. 국가가 소유한 것 외에는, 기관별로 소유한 것 외에는 어떤 개인도 카센터를 가질 수 없다. 개인은 없어도 뭐 그 기업소에서는 있지. 기업소들은 다 있지. 북한군은 군대대로, 노동당은 노동당 중앙위원회대로, 비밀경찰은 비밀경찰대로, 안전부는 안전부대로, 이 다 있거든. 정보는 정보원대로. 그러면 북한에서의 모든 차는 정비를 정확히 하는가? 윤정기제를 다뤄봤잖아요. 북한에 있을 때. 내가 수리공 했잖아. 정비가. 여기로 말하면 정비공이지. 정비공. 근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 가성비로 따질 때는 여기는 저 다 뭐 다 개인 업체 아니야? 개인 업체지. 네? 개인 업체니까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. 근데 우리 차주 입장에서는 북한식으로 하는 게 더 가성비가 좋아. 내가 무슨 부품이 무엇이 나빠요. 그래서 자동차에서. 자동차에서 부품이 나쁘니까 요거를 수리를 해야 돼.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체를 해야겠고 조금만 손 봐서 다시 조립을 하면 이 새 것처럼 쓸 수 있는데 북한 같으면 무조건 그렇게 하지. 해체해야겠고 조금 수리를 해야겠고 마치면 그러면 이거 수리비도 적게 먹고 차주한테는 부담이 없잖아. 없지. 근데 여기 대한민국 정비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나빠도 이 부품 통째로 교환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부품 값이 또 비싸고 또 인건비도 비싸잖아. 그러니까 남한에서 내가 차를 한 대 운영해 보면 가성비가 북한보다 안 좋아. 북한에서 만약에 여기 한국 돈으로 뭐 100만 원을 들은다면 북한은 거기 10분의 1도 안 든단 말이야. 하긴 계속 재생해서 쓰니까 모든 부속품을. 근데 여기는 조금만 고장나도 조금만 부품이 요거 안 좋아도 그거 해체해갖고 세척해서 그러면 다시 거기 이거 잔 부품이 또 들어가고 작은 것만 교체하면 되는데 이건 통째로 세트로 교체한단 말이야. 우리 양영일 사장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24톤짜리 차를 운행하고 계십니다. 24톤이라고 그러지? 25톤. 25톤. 미안합니다. 뭐 24톤이나 25톤이나 뭐. 근데 이 정비 기술을 봤을 때는요. 이 북한 그 정비사들이 기술이 더 좋아요. 굉장히 없는 데서 하자니까 얼마나 좋겠어. 그 분야에서는 완전히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그 차가 자기 혁명의 무기니까 소위 말하자면 그걸 굴리느냐 못 굴리느냐가 그 운전수가 당으로부터 맡은 혁명 임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자기 차는 파고들거든. 여기는 정비공이라는 게 따로 없어. 거의 부품 교체해 주는 사람이 정비사야. 요거 부품을 해체하고 요것만 손 봐서 다시 맞추면 새 것처럼 쓰거든. 근데 내가 그렇게 이게 딴 데 가버려. 딴 데 가보라고. 요거만 해체, 나는 뻔히 아니까 요거 해체해서 요거만 손질하게 했고 요거 조그만 부품 하나 교체해서 쓰자고. 그러면 안 된대. 딴 데 가. 나는 이거 세트 부품 값을 내야 된다. 나는 요만한 거 하나 교체하면 되는데. 그 얼마든지 재생해서 쓸 수 있는데. 차주한테는 가성비가 좋게 나와야 되거든. 근데 이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쓴단 말이야. 이게 참 안타까워. 근데 북한의 경우는 원래 부품도 없거니와 사고는 둘째치고 그저 운전수가 자기 손으로 다 수리하고 하긴 뭐 국가 차인데. 나는 기관차 수리를 했잖아. 기관차에 대한 걸 이 머릿속에 다 있어. 다 있어.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 딱 고장났다 그러면 이거 어느 부분이 뭐 안 좋구나. 그럼 예방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도요.
그 의사들처럼 네. 과가 있어요. 예. 엔진만 보는 사람은 엔진만 딱 보고 네. 미션만 보는 사람은 미션만 딱 보고 하부만 보는 사람은 하부만 딱 보게 돼 있는데. 보게 돼 있는데 이 북한의 시스템은 뭐가 조금 좀 나면 온 걸 다 통달했기 때문에 엔진이 나쁘면 뭐가 안 좋게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단 말이야. 근데 여기는 딱 고장이 나야 부품만 딱 떼서 교체해서 고장 나서 부품을 교체해야지. 그럼 그건 나. 그러면 다음 날은 또 갑자기 또 고장 나고. 근데 북한에 정비할 때는 이거 하나 딱 보고 이거 다음에 이거 나쁠 수 있겠고 그러면 이걸 또 미리 다 손 본단 말이야. 북한은 자동차 대수가 너무 작고 자동차가 너무 귀하고 그러다 나니까 이 정비공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아졌구나. 그렇게 봐야지. 근데 여기는 뭐 내가 지금 이거 남한에 와서 자동차 손을 못 대는 게 지금 내가 하게 되면 이거 돈을 한 푼 안 들이잖아요. 근데 내가 거기서 배운 그 기술은 아날로그도 최초의 아날로그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 전자 시스템이란 말이야. 그렇지. 이 엔진도 다 이젠 그 기계식이 아니라 다 전자식이에요. 엔진 연료 분사도 다 반도체로 하거든요. 반도체로 해서 내가 그거 손을 댈 수가 없어. 맞아. 그게 북한의 기술 수준하고 대한민국 기술 수준이거든. 근데 전자장치는 내가 몰라도 기계장치가 뭘 고장났을 때 내가 막 안타깝다. 요거만 떼서 요거만 해 문제가 난다. 이거 통째로 교체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. 근데 이걸 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게 정말 막 가슴이 아파. 우리 화물차 25톤 같은 건 조금만 뗐다 보면 몇백만 원이야. 근데 북한인 경우는 그런 건 없지. 그럼. 차 자체도 자기 게 아니니까. 걔네들은 부품 사정도 어려운 거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걸 살려서 쓰려고 그러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단 말이야. 그 북한은. 그렇지. 수리 가성비가. 아주 괜찮게서 그 정은 낡은 공칭 능력의 몇 배로 계속 쓰라는 게 북한 당국의 아니 북한도 교체해요. 정 나쁜 거 교체해서 그 통째로 교체도 않고 그 개개인이 부품만 딱 맞추고 그 통째로 교체 안 한다. 그러면 새 것처럼 또 몇 년 써. 그 조그만 부속 딱 고장 나는 거 부분만 딱 교체하게 되면 새 것처럼 쓸 수도 있어요. 우리 양 선생님이 북한에서는 기관차를 정비하시는 직업이 있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25톤짜리 자동차로 승격돼가지고 사장님입니다. 다 겪어봤잖아.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되면 저 북한에 올라가서 자동차 정비소를 세운다 하면 이런 문제점들은 차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해야 되겠구만. 보완을 해야지. 그런 꿈도 가져보는 게 좋겠네요.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분야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여기 정비사들은 부품 교환공이 기술자가 아니에요. 내가 느낀 바로는 뭐 이 말을 들어서 이제 뭐 댓글도 달갔는데 내가 현장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. 나는 이 부분에 많이 종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용을 뻔히 알기 때문에 지금 현대 차들은요 정비사가 따로 없어요. 내가 가서 이 계기판에 다 또 이거 못이 나쁘다 그럼 내가 그 정비사 공업사 가서 딱 가서 나 이거 나쁜데 교환해달라 그러면 그거 뜯어서 교환해주는 사람이 정비사요. 그러니까 진짜 부품 교체공이구만. 북한식으로 말하면. 이 운전하면서 계기판 못 나봐. 이거 무엇이 나쁘면 또 계속 다 또 어딘 뭐가 나쁘다는 거. 뭐 나쁘다고 빨간불이 들어와. 미션 보면 미션 연서 뜨고 엔진 부분에 엔진 연서 뜨고 저 밑에 그 제동 부분에서 나쁘면 제동 부분에서 뜨고 다 떠. 그러면 그거 뜨면 공사한테 끌고 가서 그거 뜯어서 교체해. 이게 글쎄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. 가성비는 여긴 제로예요. 제로. 어쨌든 북한에서는 그 있는 그것도 국가 재산이라고 그걸 맡은 운전수들이 어떻게나 이렇게 차에 매달려서 살리고 뛰고 하면서 나가다 나니까 그야말로 전문가 기술자들입니다.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양 선생님이
경험대로라면 이건 기술자라기보다도 부품 교환하는 그 직업에 더 가깝다. 예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저는 아직도 잘은 모르겠지만은 양 선생님이 심정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. 예,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